자, 우리 두통으로 인해서 대소호두 신경차단술을 했대요. 양측을 시행했대요. 자, 우리 대소호두가 두통 때문에 시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대소호두를 양측으로 시행하면 최대 150% 해서 최대 어떻게 400%까지 산정 가능하더라. 그래서 필투는 3으로 하고 상병 코딩은 어떤 거? R51 또는 G438이라는 편두통 상병을 꼭 기재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R51 통이라는 상병을 같이 기재를 해줘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완벽한 명세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병 코딩을 그럼 뭐 해줄까요? 척추의 추간판 출중이래요. 요추라고 시행을 해보고 요추는 M511 그거는 추간판 탈출중 이렇게 상병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병 코딩이 돼야지만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렇게 신경차단술을 시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분절마다 그 다음에 양측이랑 편측이랑 산정 가능한 1대1투가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정 내역에다가 내가 실제로 어디에다가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측 L4, 5, S1의 차단술 시행이라는 특정 내역이 어디? 자, 특정 내역 뭐라고 했었죠? 아, 심사평가원과 병원과의 소통 창구구나. 메신저 같은 거구나. 그 메신저 같은 거를 우리 명세서 상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구나. 그 상태로 청구 송신을 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차단술은 이런 식으로 어느 부위에 따라서 분절 적용이 되느냐, 편측이나 양측에 따라서 일투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내역을 기재하라고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특정 내역을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반송, 지급불능, 삭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거예요. 늑간신경 차단술을 했대요. 갈비뼈 차단술을 했대요. 갈비뼈 양측 골절이래요. 그럼 상병은 어떻게? 갈비뼈에 골절 상병이 달릴 거고요. 양측 늑간신경 차단술 자, 늑간신경은 어떻게 됐었어요? 최대 3분절까지 됐었어요. 얘도. 최대 200%까지 됐었고 양측이 있었잖아요. 뼈가 각각 산정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200% 산정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보니까 양측 늑간신경 차단술을 시행했대요. 립 4, 5번이래요. 이렇게 4번, 5번 사이에 4번, 5번 사이에 하나씩 놨어요. 그럼 100% 그다음에 양측을 각각 봐야 되니까 100%, 100% 해서 최대 200% 산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측 대퇴신경 차단술 시행했대요. 뭐 때문에? 발목의 통증 때문에 상병 코딩 뭐 S9349 발목에 염좌 및 긴장 상명 코딩이 돼야 되고 자, 이 상명 코딩이 따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1투가 1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 대퇴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이 맞아. 이렇게 나눴었어. 무릎 위에서 무릎 아래, 그 다음에 발목 이렇게 나눴었어. 맞아. 근데 발목 아래 같은 경우에는 25%만 산정한다 했었잖아. 발목이랑 무릎 사이는 50%였고 무릎 위는 100%였어. 근데 1투가 100% 들어왔네? 근데 발목 통증이잖아. 그럼 25%니까 얘는 0.25로 수정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경차단술의 세부 산정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산을 위해서 내원했대요. 제왕절개했대요. 자, 이때 주입로 확보를 하고 인퓨즈 장착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PCA를 시행했네요. 정맥내로 2일 시행했대요. 이때 산정한 수기의 명칭과 일투는 자, 우리 PCA가 종류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경막외로 시행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맥내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경막외랑 정맥내랑 뭐가 더 난이도가 높다고요? 경막외가 높았어요. 이때 산정 가능한 행위료의 명칭은 뭐였어요? 경막의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 그 다음에 기타, 시술 당일, 삽입 당일, 이길 이후가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어요. 주입내로 확보를 한대요. 주입내 확보라는 거는 뭐예요? 아, 이 경막외에 대한 어떤 라인도 없고 정맥내로 대한 어떤 정맥 라인도 없구나. 아, 그러면 이 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따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아, 수가가 조금 더 높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입로 확보를 통한 어떤 거 경막의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 기타 삽입 당일 코드가 하나 산정이 될 거고요.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50%겠네요. 근데 왜냐면 정맥 내로 진행을 했다 했으니까 경막예보다 정맥내가 어떻게 시술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얘는 경막예 코드에 50%를 산정을 한다고 있었어요. 준용 산정한다 있었어요. 그렇죠? 이 경막의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 기타 삽입 당일 코드에 곱하기 1 하지만 50%가 감산된 코드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길 이후 코드에 50%된 거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명령어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진행을 하지 않고 정맥 내로 진행했는데 경막 외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산정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CA는 경막 외로 시행하는 게 있고 정맥 내로 시행하는 게 있구나 라고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행위료 같은 경우에는 아, 경막의 신경차단술
지속적 차단, 기타, 삽입 당일과 이기류 코드가 있구나. 하지만 정맥 내로 진행한 거는 50%가 감산된 코드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급여 기준이 있더라. 암 환자나 아니면 개심술, 개두술 아니면 어떤 거 제왕절개 시행했을 때는 급여였지만 그 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80이었다. 본인 부담 80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료랑 치료 재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재료라고 하는 게 그 모듈에 대한 장치 비용, 이 장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80이고 하지만 약제는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급여 적용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본인 부담률에 따라가겠죠.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당 청구 사례예요. 자, 우리 방금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정맥 내로 PCA를 진행을 했는데 경막 외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던 경우도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를 받거나 과징금을 가름하는 비용을 납부한 병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취료 부당 청구 중에서 사례 한번 볼게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다 거짓 기재하고 청구했대요. 거짓 청구겠죠. 자, 두 번째, 티눈 제거술을 실시하면서 이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 침륜 마취 시행하고 정맥 국소 마취를 청구했대요. 뭐냐면 이 티눈 제거술은 티눈 근처에 옆에다가 어떻게 국소 마취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이걸 진행을 했는데 정맥 마취했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청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 시암 등의 투지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이 척추 후근 신경절 시행 후 급여를 청구했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암을 확보를 해야지만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었지만 그냥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전산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산에 어떻게 걸려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똑같아요. 신경차단술 산정 부당 청구 어떻게 좌측 무릎에 복제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 이 대퇴신경 소전노수의 50% 산정해야 되는데 대퇴신경차단술에 100%를 청구했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이렇게 있었어요. 무릎 위에서는 100%, 그 다음에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는 50%, 발목 아래는 어떻게? 25% 산정 가능했었지?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 근거가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던 어떤 거 신경차단술 세부 산정 기준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